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 양당과 진보, 군소정당 모두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비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산의 선거 명소인 두 로타리에서 여야 양당은 대대적인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은 태아 로타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업타 로타리에서 주요 선거 출정식을 가져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여야 출정식은 전직 울산시장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맞짱 대결을 펼친 것부터가 이색적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송철호 전 시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6+1 국민 승리를 내걸고 있는 국민의힘. 출정식에는 6개 선거구와 북구시의원 보궐선거 후보까지 모두 유세차에 올라 목이 터져라 필승을 외쳤습니다. 출정식에서의 국민의힘의 화두는 힘있는 여당 후보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 지지를 통한 울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예산 가져오고 각종 규제를 혁파해서 울산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 울산시당과 합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출정식의 화두는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최소 3석 이상의 승리를 자신합니다. 전국 최대의 노동자 도시인 울산에서 민주와 진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지역에서 승리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울산은 민주와 진보가 단일화되어서 야권 단일 후보가 완성되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중심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각 당별 유일한 출마 후보가 나선 군소정당 후보들도 각각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동구에서, 진보당 윤종호 후보는 북구에서,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는 남구갑 선거구에서 제각각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박성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대위 측은 그동안 오상택 후보가 박성민 후보에 대한 돈 없는 비난과 허위 사실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식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박성민 비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선거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인 문자 메시지를 살포했고 그 내용이 선거에 심대하게 악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 선대위 측은 또 문자 메시지 외에도 기자회견, SNS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삼청 교육대와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동구 공천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김종환 전 예비후보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예비후보는 지금 민주당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당이 돼가고 있고 이번 경선 과정을 통해 더 이상 바른 가치를 가진 민주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비판하고 탈당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권명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자유우파 시민연대라는 단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소속으로 남구갑에 나선 허은욱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의 국민추천제를 수긍할 수 없으며 허은욱 후보가 주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라는 단체는 노동당 이장우 후보와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보호 정책 협약을 갖고 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지지하며 함께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파업 예고 당일인 어제 오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버스 파업 대란은 없었습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 6개 시내버스 업체 노사는 지난해 12월 상견례 이후 이달 초까지 5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어제부터 파업 돌입을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어제 오전 노사가 시급 4.48% 인상과 무사고 포상 4만 원 인상 등에 합의했고 다행히 우려했던 시내버스 파업 대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자로 공개한 울산 지역 재산 공개 대상자 83명 가운데 남구의회 국민의힘 김대영 의원의 재산 총액이 60억 1,600만 원으로 최고 자산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산 총액이 가장 적은 대상자는 마이너스 8,242만 원을 신고한 울산시 의회 공진혁 의원이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5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재산이 2,7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편 공개 대상자 83명 중 51%인 42명의 재산은 증가했고 49%인 41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각 선거구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동구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야권 후보 2명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 1명이 여의도 입성을 위한 한판 승부에 나섰습니다. 전두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태선 후보가 단수 공천돼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직전 총선에서도 동구에 출마했었지만 당시 민중당 김종훈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 권명호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은 김 후보는 공업도시 동구의 환경과 노동을 위해 일하겠다며 필승을 다짐합니다. 노동을 담당하는 상임위를 가진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울산 동구에서는 환노위 국회의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환경노동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단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는 재선 도전입니다. 직전 총선에서 북구와 더불어 야권 강세 지역으로 불리는 동구에서 2위와 약 4,000표 차이로 당선됐던 권 후보는 동구를 살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동구 발전을 이어갈 적임자는 저 권명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정치부터 시작한 권명호,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시면 우리 주민들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이장우 노동당 후보는 22대 총선이 첫 번째 국회의원 도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후보와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동구가 노동자의 도시임을 강조하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울산 동구는 노동자의 도시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보수 정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과 같이 3파전 구도로 흘러가는 울산 동구. 단일화 여부가 변수가 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과 제36회 울산 상공대상 시상식이 어제 울산상위 의원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제51회 상공의 날 유공자로 HD 현대미포 황태환 전무가 국무총리 표창을, 대도테크라 배창수 사장과 대경 ENC 김원영 과장이 산업부 장관 표창을 각각 전수받았으며 좋은환경 이태균 대표이사와 일성하이스코 장재혁 대표이사가 울산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제36회 울산 상공대상 시상식에서는 경영대상의 유창파워텍 황명숙 대표이사가, 기술대상의 코엔텍 김재일 공장장이, 안전대상의 무경설비 김원열 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울산시가 청사 사무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은행 울산본부 부지 매입 방안과 중구청사 예정 부지를 활용한 제2청사 건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공진혁 시의원이 시청사 사무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총재 내방 시 울산본부 건물 매각과 관련된 대안을 찾는 데 협력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한국은행 울산본부와 시청 본청 서쪽 민간부지 매입 방안, 그리고 현재 울산시 재산인 혁신도시 내 중구청사 예정부지를 활용한 제2청사 건립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어제 울산 지역 각 고등학교에서도 치러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이번 평가에는 울산 지역 46개 고등학교 재학생 2만 8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학력평가는 서울 등 4개 시도교육청이 번갈아 주관해 수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모의평가로 각 학교는 평가 결과를 활용해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활용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단지로 공식 지정된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우신레저가 사업 시행자가 돼 전액 민간 자본으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는 삼동면 조일리 일원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5,578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700시를 비롯한 수목원과 야영장,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할 예정으로 영남 알프스 일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올해 겨울철 태화강에 최대 7만 4,800여 마리의 떼까마귀가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생물다양성센터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겨울철 태화강 떼까마귀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 최대 7만 4,810마리, 최소 4만 7,22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남구 3호 철새공원 잔디밭과 중구 태화동 축구장에서 새벽 떼까마귀가 둥지에서 나오는 시간에 맞춰 5초 단위로 사진을 촬영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촬영된 사진 속 떼까마귀 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과 지역의 투자 신속 가동 지원 방안으로 투자 관련 규제와 행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울산의 S-오일, 샤힌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 사업과 장생포선 부지 활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투자 관련 규제와 행정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로 투자 둔화 우려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 정부의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전국 18개 투자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이번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엔 미활용 산업 유휴 부지에 대한 야적장, 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 개선, 그리고 장생포선 철도 부지 활용 등 2개의 울산 지역 투자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내 미활용 유휴 부지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와 SK 지오센트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건립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던 야적장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각종 건설 계좌들을 야적하고 대형 버스나 트럭 등 수천 대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산단 내에 공장이 없는 빈 땅은 임대할 수 없고 건설 업종 입주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규제 개선으로 울산시는 오는 6월까지 예외적인 부지 임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미활용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운행이 중지된 장생포선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나온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장생포선 미활용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방치됐던 장생포선 부지는 인근 기업의 공장 용지로 매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각이 가능해진다면 약 2만 7천 제곱미터의 공장 용지를 확보하고 기업 10여 곳에서 2,4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울산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이 대폭 해결되면서 울산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SD현대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인 SD한국조선해양이 선박 전동화를 위해 전력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인 독일 인피니언과 손을 잡았습니다. S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위치한 SD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독일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선박 전동화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인피니언은 SD한국조선해양의 선박 추진 드라이브 개발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 기술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진 드라이브에 최적화된 전력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도움터 장학회는 어제 울산 마이스터고에서 지역 4개 고교를 지원하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도움터 장학회는 어제 전달식에서 울산 마이스터고와 울산 에너지고, 울산 스포츠과학고, 현대공고 등 4개 학교에 각각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대차 도움터 장학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소재사업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봉사단체로 2005년부터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벌여 현재까지 모두 3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시켜준다고 속여 친구와 지인 등 수십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대기업 계열사 직원인 A씨는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줄 것처럼 친구와 지인 등 58명을 속여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잘 알고 있고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속인 뒤 휴대전화 번호 2개를 만들어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취업 청탁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대기업 취업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 기동대가 야간에도 운영됩니다. 해뜨미 생활민원 기동대는 울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전구 교체와 문고리 보수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 민원을 낮 시간 동안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야간 민원 해소를 위해 매주 목요일에 한해 밤 9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6명의 기동대원들이 활동하는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 기동대는 연간 8,250여 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며 울주 군민의 생활민원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소가 4월부터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은 여성의 난소에서 직접 채취한 난자를 냉동 보존하고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시술법으로 최근 이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소는 난자 해동 단계부터 시술 후 치료 단계까지의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금에 한해 회당 100만 원씩 2회까지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수준 제한도 4월부터 폐지합니다. 제시인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